서울 강북에 사는 65살 김말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아들이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여자친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입도 뻥끗 안 하니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시집 장가 안 가는 자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혹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 아들의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저는 그날부터 주말만 손꼽아 기다렸고 금요일 저녁부터 부엌에서 이것저것 손질하며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까지. 아니, 이건 아들 음식이 아니라 예비 며느리를 위한 상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 나물 반찬도 몇 가지 더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와라. 대문을 열고 서 있는데 제 눈앞에 아들과 함께 들어선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고 말투도 다소곳하니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예의가 바른 것 같았고요. 어머, 이 아이 참 괜찮은데? 저는 속으로 이미 며느리감으로 합격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배고팠죠? 얼른 손 씻고 밥 먹어요. 식탁에 앉은 그 아가씨는 밥을 정말 복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남편도 딸아이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정욱이보다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노안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어려 보이는데 이 아이는 좀 성숙해 보이는 편이구나 싶었고요. 아들이 그 아가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어때, 괜찮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하고 예쁘더라. 밥도 잘 먹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고 딸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괜찮던데? 예의도 바르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나도 마음에 들더라. 우리 아들 복이 있나 봐.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 사람 직장에서 직책이 좀 높아. 연봉도 나보다 많이 높고.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느리가 돈을 잘 버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아들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벌면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는 건 아닐까? 부부 중 한쪽이 잘 나가면 다른 한쪽은 기가 빨려서 잘 안 된다는데 혹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 사람 나이가 나보다 좀 많아. 얼마나?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40이야. 뭐? 오빠가 32이니까 그 언니는 40? 그 순간 여태까지 마음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듯 사라졌습니다. 예쁜 미소도 예의 바른 모습도 복스럽게 밥 먹던 모습도 전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안 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40? 애는 어떡하고 그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긴 한 거야? 결혼하고 바로 가져도 노산인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과 딸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아들이 한창일 40 초반에 며느리는 50이잖아. 그럼 나중에 아들이 한눈 파는 거 아니야? 아니면 며느리가 나이 많은 자격지심에 우리 아들 잡는 건 아닐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늙은 며느리 병수발 드는 건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틀째 되는 날 알아누워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다 싫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많은 거 말고 다른 것 중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의 조용한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어둠 속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까? 참한 것, 예의 바른 것, 예쁜 것, 다소곳한 것, 밥 잘 먹는 것, 환하게 웃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나이가 많은 것만 빼면 마음에 들지 않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나이만 빼면.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했고,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착하고, 아들한테도 잘한다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요? 그냥 무조건 싫어. 나이 많은 거, 그거 하나면 싫어할 이유는 충분하지. 근데 반대를 하면 아들이 평생 장가를 안 갈까? 걱정이고, 허락을 하자니 우리 아들이 아까운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나이 말고는 없잖아. 그 애 하나만 보면 괜찮잖아.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결혼해라.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과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맞는 걸까? 아들이 아무도 안 데리고 올 땐 빨리 장가를 보내고 싶어 걱정만 앞서더니 막상 누구를 데리고 오니 얄궂게도 제 마음이 이리 심술을 부립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해서 사돈 내외를 봤을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의 사돈 어르신들께서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어른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일 텐데 우리 아들이 딸보다 벌이도 낮고 어리기까지 한데 못 믿어올 만도 하건만 그래도 이렇게 웃으며 딸을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사돈 입장이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하니 그 딸이 얼마나 아까울지 나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알아 놓을 정도로 내가 반대를 했나 싶은 게 좀 창피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모자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며느리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참 예쁘고 착하구나.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한가.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8주래요. 어머.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임신했대요. 남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마흔의 처세를 가지면 힘들다던데 괜찮을까? 며느리는 임신 내내 정말 조심했습니다. 회사 일도 줄이고 몸 관리도 철저히 했고요. 저도 일주일에 2~3번은 며느리네 집에 가서 몸조리 음식을 해주고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정말 착해.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며느리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어머님 아들이래요. 그래. 우리 손주가 아들이구나. 저는 벌써부터 손주를 안아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예정일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병원 가. 진통이 시작됐어. 저는 옷을 어떻게 갈아입었는지도 모르게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습니다. 노산인데 괜찮을까? 애기도 건강하겠지? 순산해야 할 텐데.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은 분만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으앙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아줬고요. 3.5kg의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산모도 아기도 아주 건강해요. 잠시 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새빨간 얼굴로 손을 꼭 쥐고 있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예쁜 손주. 손주가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100일상을 차리며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출산 후에도 며느리는 정말 야무졌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도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틈틈이 회사 일도 재택으로 처리하며 저희 부부한테도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요. 아기 사진도 매일매일 보내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며느리가 초대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네 집에 가면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설아야, 넌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내니? 에이,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주를 안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제 나이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게 맞나? 남편이랑 나이차 때문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며느리의 눈에 촉촉한 빛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정말 잘해주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오히려 부끄럽다. 손주가 돌이 지나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이. 손주가 처음 제 이름을 부르던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책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뜰하게 챙기고 손주를 야무지게 키우고 시부모인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시고 외식을 하던 집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살게요. 아니다. 우리가 사줄게.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며느리의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말투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숙이, 너 나이 많은 며느리 들였다며? 어때? 너 속상했겠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펴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주 훌륭해. 착하고 예쁘고 일도 잘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잘하고. 에이, 그래도 뭔가 단점은 있겠지? 없어. 정말 하나도 없다니까.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김말숙. 너 며느리 자랑 이제 돈 내고 해. 귀에 못이 박히겠어. 저는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자랑할 만하지. 내가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얻었으니까. 일주일 뒤 또 다른 모임에서도 저는 며느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내조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아들이 승진을 했잖아. 우리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 하나 소홀히 안 하고. 어이구, 김말숙. 또 시동 걸었네. 제 절은 또 손주 얘기야. 말수가 돈부터 내고 해하하. 친구들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여주고 며느리가 해준 음식 얘기하고 며느리가 저희 부부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얘기하고
야, 정말 이제 그만해. 부럽다는 거 알았으니까.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진심으로 부러워한다는 걸. 처음엔 나이 때문에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며느리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이제는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는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살며시 잡아줬고 손주는 앞장서서 뛰어다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널 받아준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와준 거지.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만약 제가 그때 끝까지 반대했다면 저는 이 행복을 놓쳤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도, 이렇게 예쁜 손주도, 이렇게 따뜻한 가족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쌓이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나이만 먹고 지혜는 없었습니다. 편견에 갇혀서 진짜 소중한 걸 볼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한문이 꽃. 손주가 민들레 홀씨를 불며 웃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편견 때문에 놓칠 뻔했던 이 행복을 저는 이제 두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였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다시 꽃을 피운 그 나무처럼 저도 편견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이제야 진짜 봄을 만났습니다. 오동통 귀여운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랐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말숙 씨는 편견을 깨고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나중에 가장 큰 행복이 된 일이 있으신가요? 말숙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